한국갤럽 조사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요. 개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61호 10월 3주 조사입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건 전화 조사입니다. 전화 조사.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정수행 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33인데 3% 포인트 하락해서 국정 긍정률이 30으로 나왔습니다. 30%. 30%.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키우면 줄였네요. 키워야지. 이거를 30. 30. 최근 20주 동안 쭉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게 없었어요. 20%대가 없었는데 네. 또 30% 선에 닿아 있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30 나와서 지금 마치 그 뭡니까 심리적인 이 저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30%에 딱 마주쳤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20%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반등을 해주면 네. 뭐 올라가겠죠. 뭐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갔으면 좋겠는 분도 있고 내려갔으면 좋겠는 분도 네, 있겠지만 그럼요. 다 다르시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정률은 예. 61입니다. 60일. 60% 선에 와닿았던 게 지난 추석 전전주였는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61이 돼서 60%를 넘은 그렇네요. 그런 어떤 부정률이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올해 최근 20주는 전부 다 50% 중후반이 아하.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1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더 높아지면 62, 3, 5 이렇게 되면은 네. 좀 부정률이 좀 두툼하게 느껴지죠. 이 부정률이 70이라는 숫자가 갤럽에서 나오게 되면 네. 이게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70을 더 넘어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느 순간 확 꺼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네. 갤럽은 이게 2점 척도입니다. 잘하고 있다. 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MBS나 뭐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 4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이 잘하고 있다도 적극 긍정, 소극 긍정.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고요. 또 요 잘못하고 세부적으로. 있다. 이 잘못하고 있다도 이게 적극 부정, 또 소극 부정 네.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30%라는 또는 여기 33, 또 여기 34도 있고 35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 30% 초중반에 요 대통령 긍정률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고하게 지속이 되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못해도 30% 초중반은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다시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이 30이 15, 15로 나뉘어 있을지 네. 23, 20, 10으로 나뉘어 있을지 그거 모르고요. 알 수가 없네요. 여기에 있는 소극 긍정자들은 소극적으로 긍정하시는 분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면 이게 20% 선이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그 내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정 평가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 중에서도 소극 부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조금 잘못하고 있지라는 정도인 분들은 네. 투표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렇죠. 뭐건 또 다르지만. 뭐 물론 이제 이 중 많은 분들은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을 찍을 확률도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즉 여당을 찍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이것대로 해석하시되 선거 때는 다르다. 다만 네. 이번 강서 보선을 보니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숫자들하고 많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시 얘기해서 정당 지지도보다는 정당 지지도가 보선 때 네. 가령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것과 비교하면 여야의 표 가져가는 이제 득표 수는 오히려 이제 이 대통령 긍부정에 더 가까운 추세를 보였다. 네. 그렇게 본다면 총선은 과연 정당 지도처럼 될지 국정 긍부정으로 될지 영향을 받을지 네.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국정 긍부정의 영향이 크고 따라서 정권 심판론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 김태우 후보가 얻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던 이 득표율, 그다음에 진교훈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그걸 보면 그게 정당 지지도 그 모습이 아니라
윤 대통령 이 긍정 평가, 직무수행 평가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 30까지 내려왔다. 지금 뭐 20%도 내려간 다른 조사도 주중에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맞아 막 흐름이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조사가 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예. 오늘 한국갤럽 조사해 보니까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로 보인다. 이거네요. 그 조사가 예. 이겁니다. 뉴스토마토 조사죠. 네. 뉴스토마토 조사인데요. 극정 예. 긍부정을 물었는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가 의뢰해서 뉴스토마토가 조사를 14, 15일 이건 ARS 조사입니다. 다릅니다. 갤럽 예, 조사 예. 그렇죠? 조사 방식이. 그런데 ARS 조사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이러지라고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거는 ARS 조사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잡힙니다. 물론 결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보 민주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잡히는데 네. 양쪽으로 더 많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긍정률이 ARS 조사에서 40이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는 게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잡히니까 중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잡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 조사 14, 15 조사 즉 그 선거 직후 첫 주말 조사에서 ARS에서 29.2 나왔습니다. 이거 숫자로만 보면 20%대죠. 굉장히 그 좀 ARS 조사에서 30선이 잠깐 무너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네. 그러면은 이거는 큰 변화인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에 이게 직전 여기 있죠. 네. 그 직전이 33.9라서 변동폭은 이제 5%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2를 넘어야 되는데 아하. 그 변동폭이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빠진 게 5점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다만 20%선은 무너졌고 또 토마토 조사에서 9월 넷째 주에 28.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없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돼서요. 되게 ARS 조사 중에선 약간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조사 방법을 잘 써서 이렇게 그 전화조사와 흡사한 결과까지 간 건지는 좀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갤럽 조사나 네. 이 토마토 조사나 ARS 조사 또 갤럽처럼 전화조사 모두 다 미세하지만 지금 빠지는 걸로 봐서는 선거 이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꺼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러면 그렇네요. 계속해서 여기 악재가 덮어지면 네.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침묵에 나서네 안쪽을 타고 아주 그냥 침묵으로 쑥 빠진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 20% 선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 국면이 나온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네. 바이든 날리면 그때였습니다. 작년 그렇네요. 9월, 네. 10월 이때 해가지고 9월 말이죠. 네. 9월 말에 아니 9월 초에는 좋았어요. 그때 뭐가 좋았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첫 그 추석 연휴 네.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게 되니까 이 기대감이 높아져가지고 추석 전후해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이 27에서 33까지 6% 포인트 뛰었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안 뛰었어요. 횡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여기구나. 추석이 이제 지나가지고 네. 횡보했죠. 그런데 작년에는 뛰었다가 음. 뚝뚝 2번 떨어져서 24까지 빠집니다. 아하. 그 뭐냐? 바이든 날리면 그때 누굽니까? 대통령실에서 제발 들어봐라. 이건 그렇죠. 예, 들어봐 바이든이 주십시오, 아니다. 국민 여러분. 막 들어봐라라고 해서 이제 독려를 하죠. 들어보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예, 향해서 욕설을 했다는 예. 그런 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의 그 속에. 논란이 예. 그 막 터지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24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8월 첫 주인가에 그때는 이제 만 5세 입학.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3% 포인트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주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5.2 이내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주 더 봐가지고 20% 중반까지 빠지면은 그거는 많이 빠진 거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한 3% 포인트 하락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래요. 생각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향하는 추세가 정말 쭉 이어질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상황 변화라고 할까요? 뭔가 국민들이 볼 때 기류가 좀 바뀌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예. 지금 연일 계속해서 뭐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참모들한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나부터 민생 현장을 잘 열심히 찾을 테니 참모들도 나가서 민심을
들어라 민생 현장 하라 뭐 이렇게 막 독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윤 대통령은 뭐 사우디로 가긴 하던데. 예, 그러니까 기류 변화, 그러니까 뭔가 국정 기조 변화가 느껴진다, 전환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달라지네 중도층이 윤 대통령 달라집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아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크게 바뀐 거 아니다. 어, 요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조사였나요? 그렇죠. 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김기현 지도부는 10.7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57.5입니다.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묻고 있는 여론인데요. 네. 정작 그러니까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조사를 보면 네.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억울하죠. 예, 10.7인데. 김기현 대표 책임이 아니. 그래서 안 물러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 임명직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가 맞아야 될 회초리의 그 크기에 비해서 네. 나는 굉장히 큰 폭의 양보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57.5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패배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바꿨느냐는 거죠. 김기현 대표는 임명직이라도 바꿨는데 그러니까 립서비스 형태로 뭐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야당 지도자가 민생 그 뭡니까 영수회담 같은 거 네, 하자 네. 만나자라고 하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 만나야 돼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만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돼요. 민심의 심판이 강서구에 지금 윤 거기에 대통령한테 제한돼 있다. 네. 강서구에서만 제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다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고 예. 윤 대통령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면 네.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된다. 야당과 손을 네. 잡아야 된다. 지금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대연정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야당이 싫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예.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아니 이런데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굉장히 맞아요. 많이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정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아니 우리가 뭐 만방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많은 또 국민분들께서 야당도 좋아하시니 다 같이 지혜를 모으자. 국난 시기에 민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한전은 뭐 거의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으로 이게 다 넘어올 텐데 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중산층도 이제 허물어질 상황이고 서민들은 진짜 죽겠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으자라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묵묵부답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국민이 선출한 그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또 야당이라 하더라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선출한 그런 사람들을 네. 국무위원들이 가가지고 국감 현장에서 그냥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게 막 서로 간에 뭐 예의가 안 됐다 이러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한테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한테 예의를 먼저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국민분들은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래요. 대통령한테 좋은 소리가 안 가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소통의 노력, 다 좋은데 네. 소통 노력한다고 해서 국민과의 대화한다면 꼭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 저 시위 때 저기서 있었던 사람이 왜 저 국민과의 대화에 앉아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세팅된 거 아니냐, 세팅 대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냥 다 팽개치고 네. 국민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예. 국민분들의 회초리를 진짜 맞아야 돼요. 그냥
허벅지도 맞고 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야당하고 손잡고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말은 소통이고 예. 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전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는 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해줘야 돼요. 뭐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 좀 화가 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이사님. 저요? 예, 요즘 화가 난 건 아니고 강조하다 보니까. 초반과 예, 예. 방송 시작했던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아닙니다. 화가 좀 많이 화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늘어있어요. 예. 화가 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단 네. 어, 강하게 아, 강하게 얘기를 하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네. 여야 정치인들도 잘해서 예. 지금 민생이 개판이에요.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 서민 벗어나나 좀 했더니 이게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중산층 형님들도 예. 지금 얼굴이 그냥 다 힘들다. 시커매요. 지금 그만큼 예. 이제 살기 어려워지고 먹고 맞습니다. 살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화로 아니 화가 아니고 분출이 되는 예. 김봉기 그리고 날씨도 기자님 추워지는데 맞아요. 날씨 예, 추워서. 물가는 오르고 죽겠네요. 다 예. 춥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렇죠. 우리 살림살이도 춥고 민심도 춥고 예.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제 생각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립 서비스는 뭐 바뀐다, 반성, 소통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럴 때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나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윤 대통령을 이게 지지하고 있는 이 30%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어떡하냐. 아예 안 돌려요. 그러니까 집토끼 이러면 어떡하냐. 집토끼를 이런 생각하면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런 건 우려. 없죠. 예. 날 좋아했던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 오히려.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 사라진다. 그런 어떤 스윙 보팅 성향이 있는 분들 이미 다 빠졌습니다. 이미 30에서 그래요? 35에서 더 빠지지는 않고. 그럼 윤 대통령이 예. 어떻게 국정전환하고 국정기조 바꿔도 예, 예. 지금 이 30%는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죠. 이거는 베이스로 가면서 중도층을 더 끌어올 수도 있다.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30 이게 뭐냐면 30에서 35 요거로 잡는 그 어떤 울타리가 네. 사실은 이념입니다. 이념 울타리. 그러니까 이념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 예. 빠지면 어떡해요? 빠져나가면 이념 그렇죠. 얘기 안 한다고. 그겁니다. 예. 이념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딜레마인 게 이 이념 울타리는 더 커지지 않아요. 아하. 30 맥심 35 네. 그래서 끝입니다. 음. 예, 이념 울타리만으로 그러니까 40 못 가요. 그런데 총선은 아마 대통령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40 미만으로 하면 강서구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 30 밑으로는. 근데 40을 넘으려면 네. 이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고 아하. 그러려면 협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협치 안 하고 경제 못 이겨요. 지금 상황.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소통은 한다고 하지만 협치까지 아직 못 간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소통, 응답하지 않는 소통, 네. 원사이드 소통,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소통 이렇게 음, 나온다니까요. 그게 협치를 하면 좀 뭐랄까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거- 야당을 만나야 되는 그렇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 네.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네. 아니 개혁의 딸 분들 음. 개혁의 딸분들 아들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나 대화하겠다라고 나서야 돼요. 거기서 막 험한 얘기가 나온다. 네. 거 엎드려야 돼요. 아하. 거기서 엎드리는 모습 보이면 진짜 이거는 이 정신 차렸나 보다. 그래요. 국민한테 낮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 개혁의 따님들이 좀 약간 과격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국민분들이 다 점잖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막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적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 내 소통은 아무리 해봤자 그건 용비어천가죠. 그러니까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만나야 된다. 그럼요. 그게 소통이다. 그럼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끼리 소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